안녕하십니까. 토픽투 쓰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0강에서는 모의고사 5회 쓰기 51번부터 5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안맞은 말을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에는 이와 같이 안내문, 공고문 혹은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종결 어미에는 입니다, 비읍니다, 씁니다와 같은 격식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끔 간혹 가다가 어떤 수험생들이 요로 끝나는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요로 끝나는 비격식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격식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제목에서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제목에는 이 글의 목적, 이 글의 목적이나 주제 혹은 글 쓴 사람의 중심 생각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 읽어보면 이 글에 어떤 표현들이 나올지 미리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이 가능할지 추측해 보는 것도 미리 추측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51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글 중에 본문에서 접속 부사나 본문에 있는 접속 부사나 이 빈칸에 있는 문장의 앞뒤 문장을 이용해서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맥락을 파악하면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문장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지문을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품 이름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이름 공모. 자, 공모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얘기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은 공고문과 같은 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공모하나요? 제품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을 공모합니다. 혹은 제품 이름을 찾습니다. 그와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겠죠. 제품 이름을 공모합니다. 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세제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라고 해야겠죠. 제품의 세제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혹은 세제의 이름을 찾습니다. 이런 표현은 찾습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자연의 재료로 만든 세탁용 세제입니다. 세탁 세제네요. 빨래할 때 쓰는 세제입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홍보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홍보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연락 바랍니다. 혹은 홍보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연락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공모 마감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생활환경 홍보팀. 한국생활환경이라고 하는 회사죠. 회사의 홍보팀, 이건 부서죠.
부서에서 새로 개발해서 새로 만들어서 출시하는 세제의 이름을 공모하는 그런 공고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십시오가 있네요. 예.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세제 이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혹은 세제 이름을 찾습니다. 예,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을 굳이 찾아서 쓰기보다는 제목에 있는 공모를 이용해서 공모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연락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연락해 주세요는 안 됩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표현으로 써야 됩니다. 주세요와 같이 비격식체를 쓰는 것은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2번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고 지문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52번 문제는 51번보다 조금 어렵죠. 52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51번 문제는 안내문, 공고문과 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즉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는지 바로 금방 알 수 있는, 특히 제목이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글이지만 52번에 지문으로 출제되는 이런 글들은 주로 설명문, 논설문인데 제목도 없죠. 이 글을 읽어봐야 이게 어떤 글인지,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칸까지 있어서 빈칸 때문에 이 글을 이해하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좀 혼동이 되죠. 그래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먼저 핵심어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어를 찾으면 그 핵심어를 통해서 중심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어는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2번 문제로 출제되는 이 지문은 연설문이나 논설문이나 52번 문제에 출제되는 이 지문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일부를 발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짧고 그리고 압축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는 항상 첫 번째 문장에 핵심어 혹은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글인지 바로 알 수 있거나 적어도 핵심어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선 곳보다 익숙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잘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문장이네요. 예, 낯선 것보다 익숙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잘 된다. 예, 당연한 말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금방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문장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핵심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낯선 것보다 익숙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뭐가요? 익숙한 곳이 더 잘 된다. 익숙한 곳이 더 좋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지문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익숙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이 더 좋다. 익숙한 것이 더 잘 된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들기 쉬워 일에 집중이 잘 자, 새로운 곳은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든대요.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들기 쉬워요.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익숙한 곳은 잘 되는데 새로운 곳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다시 익숙한 곳에서는 더 잘 되는데 새로운 곳에서는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운동선수들도 중요한 경기가 있게 되면 그 장소에 가 본다거나 그곳에서 익숙해지도록 미리 가서 훈련을 하기도 한다. 새로운 곳에는 가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미리 가서 훈련을 해본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도 있고 경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덜 수도 있고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부담감을 덜 수도 있다. 두려움을 덜 수도 있고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덜 수도 있고 덜 수도 있다. 동일한 표현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쓰는 것보다는 좀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죠.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정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던다는 건 뭐죠? 덜어낸다, 줄인다, 줄일 수 있다,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줄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덜 수도 있다라고 써도 돼요. 의미는 통합니다. 두려움을 덜 수도 있고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풍부한 그런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와 같이 줄일 수도 있다 와 같은 표현으로 바꿔서 정답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안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들기 쉬워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가능합니다만 안 된다와 안 되는 것이다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좀 더 이 표현보다 좀 더 점수를 더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뭐 같은 의미니까 그냥 잘 안 된다라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더 넣었죠.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냐하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텐데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때문이다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줄일 수 있다라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이렇게 숫자와 그래프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원래 설명문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설명하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는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와 숫자 이런 것들을 빼뜨리지 말고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모두 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라는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빼먹지 말고 모두 설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라는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 중요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세하게 설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특징적인 부분은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중요성을 자세하게,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강조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3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순위 관련된 표현과 증감 표현, 그리고 정도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순위 표현과 중간 표현, 정도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호응이 되도록, 서로 문장 성문 간에 잘 호응이 되도록 사용하셔야 되고, 또한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서로 이제 호응이 되도록,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읽어보고 그래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인이 바라는 송년회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제목은 조사 대상은 직장인이고 조사 내용은 직장인이 바라는 송년회입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겠죠. 첫 번째 문장에는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직장인이 바라는 송년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너무 짧죠. 53번 문제는 200자에서 300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짧으면 보통은 5문장 정도가 적당한데, 이런 경우에는 6문장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에 대한 글로서 직장인이 바라는 송년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많은 비율이 이거죠. 23%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1위, 2위, 3위, 그 다음에 4위. 그 다음에는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예,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 이렇게 하면은 6개의 문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가장 비율이 높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특별히 특징이 있나요? 그 전에 그래프에서 강조해야 될 뭐 특징이 있나요? 예, 특징이 없죠. 예, 이럴 경우에는 그냥 1위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자, 1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이 말하는 성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경기 관람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 세 번째 문장은 그 뒤를 이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볍게 라는 대답이 17%로 2위에 올랐다. 예. 그래서 먼저 1위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았다라고 했죠? 예, 가장 높았다. 가장 높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볍게라고 대답한 비율이 17%로 그 뒤를 이었다 혹은 2위에 올랐다. 네, 이렇게 하면 먼저로 시작해서 가장 높았고 2위에 올랐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문장은 3위에 대한 이야기죠. 3위. 자, 네 번째 문장은 그 뒤를 이어 2위를 이어서 3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 뒤를 이어 고기와 음주 중심의 회식을 바라는 비율이 16%로 3위죠. 3위를 차지하였고, 이제 올랐다고 했으니까 3위를 차지하였고, 3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모임을 원하는 비율이 12%로 그 뒤를 4위를 기록하였다. 4위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자, 가장 높았고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하였고 4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표현들을 다 하나씩 바꿔가면서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그 뒤를 이어 이렇게 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남아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이 외에도 송년회 생략, 점심 식사 또는 다과, 산 정상에서 새해 맞이, 자연봉사 또는 체육대회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뭐 비율까지 다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비율까지 다 언급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좀 사소한 응답의 경우에는 비율은 생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더 느껴지는 설명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고 정답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바라는 성년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화,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이 23%로 가장 많았다. 예, 한번 끊었죠. 예, 그 뒤를 이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볍게 하기를 바라는 직장인이 17%로 2위를 차지하였고, 고기와 음주 중심의 회식을 바라는 직장인이 16%로 3위를 차지하였다. 예, 차지하였고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올랐고 차지하였고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지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모임을 바라는 직장인이 12%로 4위를 차지하였다. 예, 그래서 계속 차지하였고 차지하였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 아까처럼 올랐고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송년회 생략, 점심 식사 또는 다과, 산 정상에서 새해맞이, 자원봉사 또는 체육대회가 뒤를 이었다. 예, 체육대회라는 응답이 있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자를 넘겨서 230자가 나왔죠. 예, 이렇게 53번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순위를 나열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를 차지하였고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런 표현보다는 1위에 올랐고 2위를 차지하였고 3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순위 표현을 좀 다양하게 써주시는 것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토픽2 쓰기 51번부터 53번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